최근에 아임사에서 차크라 힐링 명상 교육을 런칭을 했는데 그 교육은 왜 런칭을 하셨고 어떤 교육인지. 원래 제가 타고난 기질은 저는 영적인 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발달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수행 입문했을 당시에도 아무한테도 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수련장에 앉아서 좌선을 하면 네. 제 몸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 나가서 백회에서 반대로 이렇게 여기 가부좌가 위에 있고 머리가 이렇게 반대로 껍질이 벗겨져서 이 백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적인 이미지를 2번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집중을 하고 있으면 마치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몸이 투사돼서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상 초기에도 안 배웠을 때도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에너지가 경락을 따라서 흘러가는 게 다 느껴졌고, 제가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몸에 어떤 부분이 아파 보이거나 에너지가 안 좋아 보이니까 손을 대서 거기를 찾아내는 것까지도 저는 배우지 않고 사실은 그 명상 경험 이후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타고나고 발달한 쪽은 영적인 기적인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차크라 명상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제가 그런 차크라 명상 쪽으로 발달을 안 시킨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미국에서 요가나 명상을 가르칠 때 그들이 아프면 차크라를 통해서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고 힐링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손에서 에너지를 느끼고 그 사람 손을 이렇게 몸을 스캔을 해보면 터치하지 않아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탁한 에너지는 빼주고 맑은 에너지를 집어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 일본에서 레이키라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 영기잖아요. 신령수를 영자에 기운기자를 써서 영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본식 발음이 레이키거든요. 그거를 미국 사람들도 레이키라고 그대로 써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치료를 해준 거죠. 쉽게 말하면 레이키를 해준 거죠.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되게 몸이 좋아요. 근데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 2년 정도를 하다가 어떤 한계를 느꼈냐면,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 이 인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탁한 에너지를 제거해줘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를 보고 제가 거기에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방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숨을 못 쉬니까 질식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뭘 하는 거냐면, 그 레이키 같은 치료는 또는 병원 치료는 창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방에 연기가 빠져나가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방문을 닫으면 또 연기가 모로모로 피어올라서 다시 방이 연기로 가득 차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방 가운데 또는 방 어딘가에 타담한 장작이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레이키든 메디칼 치료든 간에 그 타담한 장작을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밖에 못하냐면 당사자밖에 못해요. 당사자가 어떤 마음의 집착을 안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이걸 스스로 제거하기 전에는, 마음에서 집착을 놓기 전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갖고 있는 에너지를 레이키를 하는데 쓰지 말고 내면 통찰을 해서 그 타담한 장작을 직시하고 스스로 그 장작불을 끄게 하고 장작을 바깥으로 던져내는 쪽으로 쓰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는 그 다음부터 통찰 명상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상태를 보고 몸이 왜 아픈지 보니까 마음에서 어떤 걸 집착을 하면 그 마음의 집착 상태에 따라서 몸의 에너지 체계가 교란이 되고, 그 에너지 체계가 교란이 되면 물질적으로 근육이든 근막이든 장기든 조직이든 병이 난다는 걸 저는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거는 몸과 마음 사이의 중간이 에너지를 다뤘다면 이제는 마음 자체를 다루자. 그동안은 나는 에너지를 다뤘지만 근본적으로는 치유는 안 되고 결국은 마음을 다뤄주면 되는데 내가 마음을 직접 다룰 수는 없어. 왜냐면 그게 문제니까.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다루는 걸 전문적으로 알려주면 그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직시하고 장애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통찰 명상하는 대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윗바사나 화두 이런 거를 계속 몇십 년 동안 수행을 하고, 저희 아임사 수행도 전부 다 통찰 명상 방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저희 예전에 교육을 들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뭐 힐링을 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제 힐링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레이키 잘 안 하는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레이키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이게 그러면 뭐 차크라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크라라는 것도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운행 방식이고 에너지 센터의 문제니까 레이키랑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선생님이 차크라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수행생활하고 티칭을 하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차크라여서 차크라 내가 사실은 방법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타고난 재능은 그쪽이고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수행 쪽으로는 조금 사족이다, 돌아가는 거라서 굳이 쓰지 않는 거다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SNS를 하는 팔로워들이 좀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이거 강의 좀 해줄 수 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26년에 아임샤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도네이션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30명한테 차크라 월크샵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픈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 찬 거예요, 인원이. 그리고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해달라고 해서 1월 4일날 1차 마감하고 1월 11일날 2차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또 30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크라 월크샵을 2번 했죠. 근데 사람들이 1시간 반짜리 월크샵을 처음에 3시간 40분에도 안 끝나가지고 거기서 마무리하고 밖에서 차담까지 해서 5시간 40분 만에 끝내고 두 번째는 2시간 만에 일단 본 세션을 끝내고 밖에서 차담 2시간에서 4시간 만에 끝내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이 차크라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차크라가 조금 제 느낌에는 돌아가서 사족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또 입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차크라 책을 일부러 10권 정도 14권인가 빌려와서 12권인가를 읽고 2월달을 완전히 다 보냈죠. 그리고 3월달 한 달 동안 차크라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차크라 힐링 명상이라는 책을 써서 그걸 쓰고 그 동시에 제가 차크라 명상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차크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차크라 교육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통찰 명상이 너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 분노를 직시해봐. 어떤 조건이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조건이 되면 분노가 사라지니까 분노가 실체가 있는지 봐. 이렇게 해서 놓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성과 합리가 발달하고 직관이 발달한 친구들은 좋아요. 근데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분노로 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객관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두리뭉실하잖아요. 분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크라는 몸에 있는 7개의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 각각의 에너지 센터는 특정 신체 부위랑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 차크라는 꼬리뼈 쪽에 있고 2번 차크라의 위치는 골반 안쪽 이거든요. 3번 차크라는 명치와 배꼽 사이 소화기가 있는 쪽이고 4번 차크라는 가슴 중앙이에요. 5번 차크라는 목에 있어요. 6번 차크라는 제3의 눈에 있거든요. 7번 차크라는 정수리에 있어요. 지금 불러준 이 각각의 신체 위치가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1번 차크라는 꼬리뼈 쪽은 항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배설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차크라는 골반 안쪽인데 거기는 여자로 말하면 자궁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궁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기능이 있는 거죠. 3번 차크라는 소화기와 면역계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소화나 면역과 관련되는 기능이 있고 4번 차크라는 가슴 쪽이니까 폐하고 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과 순환계랑 관련이 있고 5번 차크라는 목이니까 발성이라든지 목의 어떤 이빈 인후과 관련한 것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6번 차크라는 그 제3의 눈에 있으니까 뇌의 어떤 기능들 있잖아요. 판단하고 뭐 직관적인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 7번 차크라는 개체성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정신적인 성향들도 있는 거예요. 1번 차크라는 배변과 관련돼 있는데 거기는 물질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물질적인 욕망이 집착이 강해지면 인색하게 바뀌는 거고 물질적인 욕망이 너무 해퍼지면 뭐 돈을 막 흥청망청 방탕하게 쓰는 거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2번 차크라는 그 생식이라는 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자궁이라는 게 아이를 만드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는 성적인 욕구,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에너지가 과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고 너무 없으면 자신의 신체적인 욕구라든지 몸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버리는 그런 역기능이 있거든요. 3번 차크라는 위나 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이에요. 비장 같은 경우에는 면역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핵심이 열이에요. 그래서 몸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은 소화가 안 되고 면역이 깨져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쓰는 표현에 배심 있다, 배짱 좋다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3번 마니푸라 차크라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기능이. 그래서 이 3번 마니푸라 차크라가 균형이 맞을 때는 리더십이 발현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독재자가 되거나 균형이 약하게 깨지면 무기력하거나 결단력이 없이 바뀌어버리거든요. 4번 차크라는 심장이 있는 쪽이니까 상징이 사랑이고 소통이나 공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능이 너무 강하면 너무 감정이 앞서고 세상을 그냥 사랑으로밖에 못 봐요. 쉽게 말하면 냉정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역기능이 생기면 가슴이 냉담해져가지고 쌀 맞은 사람이 되고 냉담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5번 차크라는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기능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표현하고 귀로 듣는 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능이 너무 항진되면 자기 말만 하고
남을 못 들어요. 또 여기가 너무 저하가 되면 자기 표현을 못해서 항상 목에 인물감이나 목이 답답하거나 뭐 깔끌깔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6번 차크라는 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투명하게 직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발달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치가 눈에 들어와 버리니까 뭐 하기가 싫어. 다 머리로 아니까. 근데 너무 이게 dim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7번 차크라는 사실은 개체성이 여기까지면 여기는 개체성과 전체성의 관문이기 때문에 6번 차크라까지가 잘 통합이 되면 7번 차크라는 열려서 분리된 자아에서 그 우주와 내가 합일되는 개체성과 전체성이 통합되는 자아 개념으로 바뀌는 관문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깨달음은 아니지만 의식이 확장되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차크라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분노인데 통찰 명상에서는 분노가 있다. 분노를 조건 발생으로 직시해봐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 여기서는 체크를 해보면 이게 1번 차크라랑 연관되는 분노인지 2번 차크라랑 연관되는 분노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적 욕구가 불만이어서 화가 난 건지 지배를 못해서 화가 난 건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서 화가 난 건지 내가 할 말을 못해서 화가 난 건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차크라의 어떤 상태 때문에 분노가 오고 그거를 어떻게 고칠지도 그 특정 차크라에 맞는 육체적인 수련법이 있고 또 정신적인 명상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특정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화해서 타겟팅을 하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효과를 빨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적인 현상들 감각으로 경험하고 시각화해서 경험이 되거든요. 막연하게 통찰을 해 느낌보다는 감각에서 여기 막혀있는 느낌이 들고 운동을 하면서 여기가 열린 느낌이 들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시각화를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 느낌에는 사족인데 사람들에겐 도움은 되겠다 해서 사실 차크라 책도 쓰고 이 프로그램까지 론치하게 된 거죠. 실제로 더 좀 부드럽게 접근이 가능한가요?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통찰 명상할 때는 직시해. 너가 지금 헤매는 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조건이 일어나니까 이 감정이 일어난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사라지면 감정도 사라지는데 연연할 게 뭐야? 이렇게 탁 날카롭게 쳤다면 네. 차크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분노가 있네? 근데 보니까 이 분노가 1번 차크라에 물질적 욕구가 불만해서 분노가 일어났네. 네. 자 이거는 너는 그러면 물질 욕구가 있는 건 인정이 되니? 라고 물어봐요.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네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계속 물어봐줘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거를 계속 듣고 피드백 해주고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인정하고 욕구가 인정된 다음에는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채우는 게 먼저예요. 통찰이 먼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워지고 나면 에너지가 차올랐으니까 욕구가 조금 가벼워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럼 저 통찰을 통해서 이거를 집착을 놓을 수 있게끔 어떻게 알아차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차크라는 원래 통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임사 프로그램이 통찰 명상이 핵심이다 보니까 차크라 교육의 에너지를 체크하고 균형을 맞춰서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에 플러스 통찰까지 해서 구조적으로 일어남과 사라짐, 조건 발생을 보게까지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차크라 명상의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 될 수 있겠죠.